네, 시면상학과 금요일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약보합세로 오늘 장이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오늘 1.34%.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의 위험과 함께 코스닥은 아주 기분 좋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한 호재들이 좀 많아져야 우리 증시도 아무리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변동성이 커졌지만 조금 뚝심 있게 펀더멘탈이 있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한 전략들 미리 알 수 있는 것들 오늘 특이점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금요일 멤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주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오늘 시장 어땠는지 한 줄 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오늘 장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호재가 가득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네, 이게 시장 지수가 안 올라서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큰 틀로 보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호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도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스탠스를 또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국내 이슈로는 이제 또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돼서 폐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이제 호재로 반영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 대선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증시적으로는 이제 유동성이 서서히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증시가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라서 이게 호재가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 시기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유동성이 회복이 되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 바닥에서 나오는 호재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동성 회복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럴 때 집중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 대선이 끝났다라는 호재도 있고 제일 좀 그래도 김민성 매니저가 호재 가득한 국내 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와닿는 게 많은 종목들이 현재 바닥에 있다라는 게 정말 큰 호재가 아닐까라고 네.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호재 가득한 국내 시장 들어봤고요. 자, 조선일 매니저님. 자, 최근에 특이점 통해서 소개시켜준 섹터들이 매일매일 월요일만 되면 득달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요새 적중력이 장난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한 줄 평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악재 소멸이라고 저는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한 2달 전부터 공개 방송이나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박빙으로 1% 박빙으로 이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긴다는 건 맞았는데 너무 싱겁게 끝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주말까지 한 4일, 5일 동안 아주 박빙으로 빅매치를 하다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급등 나오는 걸 원했었는데 너무 싱겁게 끝나서 좀 재미는 없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악재들이 다 소멸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보니까 그래요. 거의 뭐 유튜브나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11월 달 폭락이 온다라고 하니까 뭐 이게 대선 때문에 그렇죠. 미국 대선 때문에 폭락이 온다고 그러니까 현금만 갖고서 지금 투자를 않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뭐 제가 제가 이제 리딩을 통해서 이번 주죠. 수요일 날 종목을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데 세 종목이나 상한가 나왔고요. 그 세 종목 중에 어저께는 또 한 종목이 또 VI 걸렸고 오늘은 또 이제 그동안 계속 공개 방송이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중에 대장 알테오젠이 또 15%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악재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김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는데 호재 만발이다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될 때고요. 특히 이제 시장이 악재가 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시장을 끌고 갈 주도주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해소, 악재 소멸, 그리고 김민성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들 호재 가득한 시장, 좀 일맥상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 한 줄 평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오늘 한 줄 평을 추세와 수급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체 시장이 좀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마음이 많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일에 뭐 급등하는 섹터, 급등하는 특히 종목, 내 종목은 1, 2% 올라가는데 이 아이는 막 20% 이상 막 올라가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한 3, 4% 손절하고 또 금방 또 막
20~30% 올라가는 종목들 막 따라잡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수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윗골이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인데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다가 윗골에 걸리지는 않으실까라는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 트레이더들이 하는 영역이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금액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업황과 시황, 경제 등등등을 다 놓고 그다음에 추세를 보고 수급이 붙을 때 종목들을 좀 저렴한 시세에서 모아 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전략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 이야기를 한 박준현 매니저입니다. 자, 댓글 하나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김민석 매니저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기이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뭔가 비꼬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호재가 가득한 시장이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양 그거 맞죠? 예. 이건 제가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됐어요. 예. 네.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슈에 대해서 유동성이 이제 뭐 코스닥이 3%가량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로 이제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좀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00원을 막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네. 파월이 이번에 얘기를 했던 게 트럼프가 이제 당선인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될 일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환율 안정이 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가에 편향이 되어 있는 국내 증시의 매수세가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호재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기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읽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또 김민석 매니저한테 한 번 더 이야기 해보려고 제가 조금 자의적으로 이렇게 제가 혼자 좀 비꼬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시장 안에서 호재만 먼저 봐야 된다. 호재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호재가 기다리고 있을지 특이점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오늘도 또 테슬라, 머스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4일 대선이 막 시작이 될 때쯤만 해도 테슬라의 주가가 $242였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296까지 올라갔습니다. 벌써 지금 $300 앞에 있고요. $50가 훌쩍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머스크가 트럼프를 꼽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야, 머스크의 시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 테슬라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머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테마성이 짙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조금 믿고 투자해야 되는지 아직도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네. 호재가 가득한 시장. 여기서 호재 찾아야겠죠?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밀고 갔었던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를 계속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 바이든 정부 때 좀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스페이스 X라든지 테슬라 쪽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제한받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이 규제에 대한 문턱을 넘는 게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정부랑은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되기를 좀 많이 밀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선거 활동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갔었던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표가 끝나고 나서 270석을 이상 확보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연설을 했을 때 머스크 이름을 바로 언급을 하면서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머스크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선거 활동을 가면서 이렇게 이제 만세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면서 당선인이 이제 됐다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둘의 사이는 굉장히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고 해서 우주 항공 관련된 이슈들이라든지 테슬라 관련된 주가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머스크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이제
이제 IRA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좀 지원 축소 얘기도 나와 있다 보니까 테슬라에 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관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머스크 쪽에서도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 X 쪽에 대한 명확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도 kit방님께서 그래도 머스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 로봇, 자율주행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뭐 스페이스 X도 될 것 같고 당연히 테슬라 하면 전기차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김민석 매니저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호재를 찾아볼 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좀 타이밍이 좋았던 게 테슬라가 실적을 굉장히 잘 발표를 하고 나서 연평균 내년에 30%가량 성장을 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정부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되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이끌어가고 중국에 대한 규제까지 좀 강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테슬라 향으로 실적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테마가 시장에 대한 혼돈의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결국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발표가 되거나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주가 측면에서는 좀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미리미리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는 그래도 좀 2차 전지, 소위 말해 머스크 트레이드 안에 있는 섹터 중에 2차 전지를 좀 얘기해 줬고요. 조선희 매니저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머스크 트레이드 안에서 지금 봐볼 만한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 테슬라나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사실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도 2차 전지 외에는 이제 뭐 FSD죠. 자율주행하고 2차 전지 외에는 아직 크게 근데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드릴 내용들인데 테슬라 자체로는 2차 전지하고 FSD 두 군데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 두 가지만 좀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은요? 네, 지금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갑자기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 조금 더 우리 시장에 이제 확실시하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영향력을 좀 행사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이슈 빼고 정치적 이슈 이런 거 다 빼고 그런 개념 뭐 관념 이런 거 다 빼고 그래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야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할 종목들이 많아진다, 업종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그로 인해서 뭐 테슬라 이슈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트럼프 이슈도 마찬가지고 좀 나쁠 것이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엔 저도 2차 전지가 가장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는 있겠지만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또 중국과 뭐 관세 전쟁 등등등 우리 2018년도에 막 기억하기 싫은 그런 네. 기억들이 막 나는데 어쨌든 지금 뭐니 해도 2차 전지 외에는 실질적으로 매매할 종목들은 많이 있지만 네. 저점에서 모아갈 종목들은 2차 전지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 모두 입을 모아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라고 생각하면 걱정부터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IRA 존폐 여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엮여있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정말 IRA가 폐지가 된다라면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2차 전지 그리고 밸류체인에 묶여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마침 장 초반에 김민석 매니저님 네. 2차 전지 쪽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네. 오늘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이게 올라가다 말아가지고 네. 조금 그래도 걱정은 되거든요, 아직. 근데 이게 또 외신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IRA 폐지를 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이제 네.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면은 있어도 이거를 완벽하게 건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투심이 어느 정도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2차 전지 관련된 모든 종목들을 좀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모든 이제 종목은 아니다. 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5대 종목 있죠. 에코프로라든지
있거든요. 에코 프로비엠, 그쵸. 포스코 퓨처 이런 종목들보다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못 갔었던 게 바로 LNF랑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이 종목들이 좀 잘 못 갔던 이유는 테슬라에 대한 영향력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밸류체인이 좀 단조롭다 해서 못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좀 명확하게 잡혀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그동안 못 갔지만 반대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 향 쪽으로 실적을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 한정해서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NF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네. 너무 궁금해서 LNF 종목 토론방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네.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어떤 분이 내가 옛날부터 LNF 얘기했지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건데 네. 이거는 트럼프가 돼도 해리스가 돼도 상관이 없는 주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리스가 되면 2차전지 원래 탄력받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돼도 머스크와의 관계 그리고 LNF가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돼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와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네, 정확히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양쪽에 누가 되든 교집합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우리가 그래도 안정성 있게 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중에서도 특히나 LNF랑 LG에너지솔루션은 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테슬라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없습니다. 근데 몇 없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더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기업들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민석 매니저님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확실히 테슬라 향에 들어가 있는 소위 말해 테슬라 밸류 체인에 있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LG 에너지솔루션과 LNF가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희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김민혜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IRA 축소 법안이나 또는 폐지 관련된 얘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트럼프가 확실하게 만약에 그걸 틀어쥐고 한다고 해도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거는 IRA 조금 축소뿐이지 폐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그런 범위 내에서 본다면 그래도 테슬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지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불가분의 관계로 계속 계약이 연결돼 있는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다른 기업들은 잘 모르겠고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오늘 또 보면은 아침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조금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낙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이지 않고. 그래 다른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 관련해 가지고 아직 특별하게 큰 이슈를 갖고 있는 것들이 없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혼동이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포드나 여러 기업들하고 지금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2차 전지 기업들보다 좀 안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희 매니저님 그럼 LNF는 왜 없을까요? 글쎄요. 아직 LNF는 딱히 뭐 이슈가 있긴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혹시 실적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LG 엔솔이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12월 달에 선거인단이 다 이제 조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되면은 선거인단이 만들어지는데 12월 달 투표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1월 달에 될 건데 그 다음부터 어떤 정책으로 밀고 나갈지에 따라서 이제 또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요동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우선 LG 엔솔을 보시고 차후에 이제 정책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이번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얼마입니까? 엄청난 그죠?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다른 IT 기업들은 거의 뭐 한 10% 안 되는 비율로 투자 금액에 트럼프를 지원했는데 거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몰빵하다시피 해갖고 지금 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이번에 이제 뭐 승복 인사 뭡니까 인터뷰를 할 때도 일론 머스크에 대해 상당히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약간 이제 위해서 정책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있는 의견 하나만 읽어볼게요. 가을과 겨울님께서 자 오늘 LNF 때문에 오랜만에 행복했네요. 쭉 잘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LNF를 통해서 수익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김민성 매니저님 LNF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자 쭉 가져가는 전략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양극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를 통해서 테슬라양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인데 LNF는 양극재를 이제 공급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전에서도 한번 겪었었던 밸류 체인에 대한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수요가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양극재가 먼저 많이 이제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음극재나 양극재 분리막 이쪽에 대한 그쵸. 소재 수요가 먼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진율이 좋은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 실적을 가장 먼저 찍으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LNF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좀 강하게 움직여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화에 대한 전략을 유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의 종목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에 조금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거 테슬라 관련주인가요, 그러면? 테슬라 관련주라기보다는 네. 뭐 최근에 이슈도 조금 있었고 지금 이슈도 좀 있었고 지금 현재 뭐 시점 정도 되면은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충분히 한 번은 조금 이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율촌화학이 지금 올 2월에 그 평택에다가 포승 공장을 지금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통은 얘네가 지금 이제 제조 공정만 놓고 본다면 지금 릴튬이온 배터리 제조용 알루미늄 파우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저기 포승 공장을 하나 만드는 건데 그 전에는 2차 전지 지금 이제 포장재만 만들었던 회사였습니다. 겉부분에 포장재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지금 이 포승 공장에서 2차 전지 소재로 지금 전환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뭐 테슬라 향 등등등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지금 최근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포드에다가 전기 상용차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근데 그 소식 자체가 뭐였냐면 금액 자체가 한 13조 원 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뭐 IRA 뭐 감축법 등등등 관세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이 전기차 이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렇게 가라앉을 이슈는 아니다. 그리고 꾸준히 충분히 갈 이슈다. 그리고 2035년도에 보면은 유럽은 지금 2035년도에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 전기차 이슈는 향후 계속 매년 매 분기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또 이번에 또 우리 테슬라가 또 지금 트럼프 후보에게 그쵸. 후원금을 얼마 전에 그것도 이틀 전에 본 뉴스인가 하는데 한 1천억 원이 넘게 지원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2천억 보면 아닌가요? 2천억. 2천억인가요? 그리고 24조 정도를 그랬나요? 예. 1천억이 넘는다 그랬더니 예. 제가 뭐 숫자를 좀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지금 가족 사진 한번 찍었는데 보니까 예. 뭐 같이 오늘도 뭐 가족 사진 예. 뭐 트럼프 패밀리죠. 가족끼리 예. 이렇게 한번 찍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수혜가 계속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2차 전지는 지금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주식 격언을 지금 딱 거기다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성공은 세상의 비관론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무시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한 이야기인데 그 말이 지금은 딱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희 매니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똑같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테슬라 향을 좀 집중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외에 다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하는 거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 뭐 삼성 SDI, 에코프로, 그룹주, 뭐 포스코 퓨처엠 등 보면 차트 보면은 여기 요즘 추세는 좀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근데 우선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향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작년 9월, 10월 달부터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세 가지 업종은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바칠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불안하시고 왜냐하면 테슬라가 또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비중이 아니라면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비중을 나누셔서 지금 천천히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중 축소를요? 아니요. 비중을 이제 조금씩 늘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테슬라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던 뭐 삼성 SDI나 다른 종목들 보면은 분명히 시장 캐파 사이즈는 커질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2030년 되면은 반도체보다 2차 전지 시장이 100조 원 이상 더 파이가 커지는 그런 시장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1월 달에 이취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약간 시장에 혼돈이 올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쪽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네. 그렇고 사실 중국을 견제하면서 성장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 보니 분명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철저하게 견제하면서 네. 우방국들을 같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같이 껴안고 같이 가는 그런 정책을 분명히 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이 선두에 나서서 네. 테슬라의 적극적인 수혜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예. 나머지 종목들도 1월 달 이후에 트럼프가 그렇게 너무 나쁜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민석 매니저님 같은 질문 똑같이 좀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저는 근데 테슬라 왜 밸류체인?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약간 조심하자라는 관점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이제 섣부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모아가기보다는 이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기회비용도 충분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이제 밸류체인을 없애고 이제 기업 내에서 그룹에서 이제 밸류체인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밸류체인을 스스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권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대한 강대국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다른 우방 국가들도 이제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최고고 거기에 따라오는 기업들 일부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수혜 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바이든이랑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또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런 그런 정책을 네. 보여줬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상반적으로 일단 미국이 최고다. 약간 이런 방식에 대한 정책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밸류체인이 이제 그룹 내에서만 이제 움직여지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수혜를 좀 덜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테슬라 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외에 다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손절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예. 비중 추가를 하는 것도 약간은 아직은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와 김민석 매니저의 의견도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 2차 전지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새 조금 심상치 않은 이 우주항공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일 올라가고 있고 이제 18일이면은 스타쉽 6차 시험 비행도 시도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 전략으로도 우주항공 섹터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모멘텀이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고 여기에 조금 더 트럼프 당선까지 있으면서 머스크의 입김도 세진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승세가 좀 조선희 매니저님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집권했던 2017년도부터 4년 동안 여러분 우주 관련된 프로젝트를 트럼프가 직접 지휘를 했기 때문에 뭐 스타쉽 해가지고 관련해서 프로젝트 진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한 2천억 달러 넘게 엄청나게 지원해 준 것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도 원래 이쪽 우주항공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들 얼마 전이죠. 5차 스페이스 X 우주선을 발사할 때 깜짝 놀랐던 게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발사선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헤비 스타쉽 그 부스터라고 그래갖고 1차 그러니까 쏘아 올리고 난 다음에 1차 발사선이 이탈되면 떨어져 나가면서 원래 그게 이제 어딘지 모르는 그죠? 지구 근처 어딘지 모르는 쓰레기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거 못 찾게 됐는데 이번에 참 특이했던 게 발사를 하고 난데 부스터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7분 만에 다시 발사대로 딱 들어오면서 발사대에 있는 이 난간에 있는 게 젓가락처럼 그걸 딱 잡았는데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원래 1차 부스터 하는 발사선이 몇백억에서 최소 몇백억, 많게는 이제 몇천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벌써 이미 쓰레기 될 수 있는 거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더 발전해서 이번에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6차 슈팅에서 쏠 때는 아마 더 멋진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사실 이게 우주선 스타쉽에서 이제 화성까지 가가지고 신세계를 만든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지금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제가 나와서 이제 예전에 IMF 때죠. 1998년도 때 모토로라가 진행했던 이리듐 프로젝트를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이리듐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제 화학 원소의 이리듐이 77번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던 모토로라가 아주 그냥 엄청난 그 돈을 투자해서 그때 천문학적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77개의 저궤도 외성을 쐈는데, 그래서 9개월, 10개월 만에 엄청나게 망했죠. 모토로라가. 그래서 사라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리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 회사가 9개월 만에 망했는데, 나중에 사라진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경우에 영화 프로젝트가 영화 같은 경우에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CIA 요원이나 아니면 여러분 FBI 요원이 막 벽돌 같은 시커먼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전화하는 걸 보셨죠? 그게 바로 이리듐 프로젝트에 쓰고 있는 전화기인데요. 그게 현재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70시간인가요? 70분 쓰는데 우리나라 돈은 50만 원인데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여한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분당 통화료가 2,000원입니다. 2,000원. 엄청 비싸죠? 근데 국가적인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진짜 밀림이나 아무것도 연결할 수, 통신위성밖에 연결될 수 없는 프로젝트에서 그런 게 쓰는데, 제가 왜 이리듐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머스크가 현재 FSD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위성을 가지고 FSD를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해서. 근데 몇 개가 쏘아져 올린지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올라와 있는 위성보다 무려 최소 5배 이상의 저궤도 위성을 쏘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화성으로 날아갈 수 있는, 이게 지금 길이가 100m, 300m 되는 엄청난 길이. 왜냐면 지구인들을 우리들을 싣고 가가지고 화성에서 국가를 또는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좀 먼 얘기고요. 가깝게는 지금 FSD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현재 올라와 있는 저궤도 위성에 최소 5배 이상을 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도 모토로라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KT가 95년도에 이리듐 프로젝트 코리아를 만들었다가 없앴고요. SK가 뒤를 이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희한하게도 이 일론 머스크는 실패하지 않고 잘 지금 이끌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확실하게 트럼프를 100% 지원을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지금 스타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사업이 이 트럼프 집권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성공하고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던 우주선 스타쉽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우주항공 관련된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고요. 트럼프 정권 4년 동안에 엄청나게 성장할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실제로 이제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면서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하던 사업들이 좀 날개를 달고 더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이제 우주 항공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희 매니저님, 전 이게 조금 걱정은 돼요. 이게 진짜로 이제 미국 시장 한에서는 내년에 여기서 정말 10배고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잘 받아올 법한 기업이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의문도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적으로 이제 그쪽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죠. 예전에도 이제 몇 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 개 종목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나 그쪽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특히나 이제 지금 인공위성이나 위성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게 국방산업 쪽에 또 관련이 돼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전에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렸던 스페이스X에서 특히 이제 FSD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전에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리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도 77개를 쏘아 올렸는데 중국이 일부러 2개인가 부딪혀가지고 폭발을 시켜갖고 75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렸던 지금 스페이스X에 관련된 저궤도 위성 중에도 중국에 있는 위성과 충돌하거나 또는 러시아 위성과 충돌해가지고 일부에서는 이게 의도적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중에 사실은 정부에서 공공 프로젝트로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위성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걸 충돌시켜가지고 파괴시켜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나 저궤도 위성을 분명히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 미래 산업이긴 합니다만 그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보신다면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나 이게 아니고 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항공 섹터가 진짜 많고요. 최근에는 방산주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섞여 있어가지고 다소 여기 섹터 보면 좀 어지럽다, 혼잡스럽다,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박준현 매니저님, 이 섹터 안에서 뭔가 좀 옥석을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비중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추세를 조금 돌리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최근에 좀 저점을 다지고 지금 이제 뭐 방산 쪽이라는 게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쪽이라든가 뭐 우주항공이 막 짬뽕이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섹터도 막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걸려 있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얼마만큼 뭐 실질적인 실효를 내느냐보다는 추세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느냐 이걸 좀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매니저가 바라보고 있는 옥석 가리는 방법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여기가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섹터가 너무 여기저기 섞여 있어요. 통신도 들어가고 통신 장비도 여기 지금 좀 수혜를 봐서 오늘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위성도 들어가 있고 우주항공 발사체, 뭐 다운스트림 이런 거 봐야 되면 너무 머리가 아픈데 좀 섹터 정리도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어디가 더 좋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스팀상가 하면서 약간 별명이 생겼는데 한 달 빠른 전문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 달 빠른 전문가. 네, 요거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강하게 상승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섹터 관련돼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한국은 한국에 대한 모멘텀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처럼 통신 쪽에도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위성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방산은 약간 제외를 하고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에 대해서 이제 항공위성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저궤도 위성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엔 이게 6G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G에 대한 전파망을 결국엔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통신망을 설립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화성을 가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인공위성 관련주들은
저궤도 위성이 6G에 대한 전파망 기지국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쏘아 올리기 시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테나라든지 단말기 쪽에 대한 수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가 제대로 시세가 만들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통신 장비도 같이 껴 있으면서 국내에 대한 여기 테마들은 일단은 6G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모멘텀이 좀 시세가 많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6G에 대한 주파수 경매에 대한 낙찰 가능성도 좀 많이 바라보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제대로 된 시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위성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대시세가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성과 통신 장비도 우주항공과 함께 좀 내년에 같이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섹터는 이제 바로 우리가 종목을 통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먼저 종목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마찬가지로 3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이제 AP 위성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AP 위성은 마찬가지로 이제 위성 단말기를 이제 개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네. 그동안 많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이번에 좀 모멘텀이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조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항공 테마, 위성 테마 쪽에 대한 모멘텀은 이번 대선 사이클에 따라서 좀 대시세가 좀 메가 트렌드가 되면서 강하게 내년까지도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급하게 들어가는 구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시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빼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인텔리안테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테나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텔리안테크는 빼놓지 않고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국내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올라간다라고 하면 급등락은 좀 적을 수가 있지만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건 인텔리안테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용할 때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좀 안정감 있게 인텔리안테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제에서 이제 특이점에서도 우주항공 이야기를 했어요, 김민석 매니저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는 결혼이 발생해갖고 저도 종목을 하나 꼽아야 되는 네. 아시죠? 가운데 앉아가지고 저도 어제 인텔리안테크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인텔리안테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 중에 은근히 해외에 좀 이렇게 납품을 하는 레퍼런스가 많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네. 근데 인텔리안테크는 굵직한 게 원웹에 이제 안테나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반가워서 조금 보태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의 종목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픽한 거는 세트랙 I입니다. 우리 이제 매니저님께서 지금 군사용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2년 전부터 이제 그 러우 전쟁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줬다. 그래서 갑자기 러시아가 몰래 가고 있었는데 타격을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던 러시아군들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돕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부터 지금 군사용 인공위성을 굉장히 지금 납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트랙 I가 우리나라에 말씀드린 대로 군사용 위성을 납품하려고 금년 말하고 내년에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적자내고 있다가 지금 턴어라운드 내년부터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미지 센서를 통해 가지고 유성에서 가장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회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포인트에서 또 하나가 또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회사 중에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적자가 축소되고 있는 방안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사용 위성까지 세트랙 I가 아주 기가 막힌 기술력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아까 이제 화성에 인공위성을 스페이스가 쏘아 올린다라고 하는데 세트랙 I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X 그리고 국내에서도 군사용 인공위성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바로 세트랙 I이기 때문에 세트랙 I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사유님께서는 가트랙 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늘 픽한 종목은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여기도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노스페이스 하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 사실 있죠. 좀 패딩 생각나는 사명이긴 합니다. 예. 뭐 패딩 생각이 나실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뭐 이노스페이스는 지난해 3월 브라질의 안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네. 이미 지금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적용한 한빛 TLV라는 로켓을 이미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상업 발사로 전환점도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 해외 다수 위성사들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모멘텀도 있고요. 결국엔 지금 내년에 제일 제가 또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내에 한 7차례 정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더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소식만 본다면은 그렇게 7차례. 그렇다면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해주세요. 올해 지금 우주항공청도 지금 경남 사천에 지금 설립을 그렇죠.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우주항공 쪽은 조금 더 흐름이 조금 더 우리 시장에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렇다면 뭐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모멘텀 자체는 이노스페이스가 좀 그래도 낫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예, 차트 잠깐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네. 네,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노스페이스의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은 지금 46,000원 고점에서 15,000원, 7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추세에서 최근에 추세 변환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제가 이 종목에 또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세 번째 이슈에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종목은 공모가가 43,00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24,650원이죠. 반대로 됐군요. 네, 그리고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제 5개월, 6개월치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가 팩트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세 번째 이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세 번째 특이점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떡밥이 확실히 던져졌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세 번째 특이점 확인해 봐야겠죠? 세 번째 특이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PO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가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IPO를 정말 마쳤습니다. 작년만큼 아닌데요. 그래도 올해도 굵직한 기업들의 IPO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HD 현대마린솔루션, 시프트업, 엔젤로보틱스 등이 있었고요. 내년에 가면은 이제 K뱅크, LG CNS 등의 IPO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지금 주목하는 이유, 박준현 매니저님. 왜일까요? 네. 사실 지금 요새 신규 상장주들 최근에 제가 봐도 더본코리아 말고는 다 공모가를 좀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오늘 지금 제가 이슈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원고를 준비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지금 JP 모간 뒷조는 USB 메릴린치, 코스피 빅딜 늘자, 비즈니스 재편 박차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준비했는데 이거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신규 상장주가 우리 코스닥이든 코스피에든 신규 상장을 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보통은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좀 좋아질 거다. 이제 미 대선 끝나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오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제일 처음에 아까도 이노스페이스를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공모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공모가를 확인해가지고 보통 뭐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지금 뭐 따따상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그러니까 시초가가 지금 200% 이상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또 상한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첫날 여러분들이 와 이거 뭐 더본코리아 뭐 괜찮네 뭐 괜찮네 그러고 첫날 그냥 손 따라 올라가는 거 그냥 탁 클릭하셨다가는 매수에 클릭하셨다가는 그 윗꼬리에 물려가지고 상투 잡히죠. 어마어마하게 아마 고생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요거 잠깐만 차트 몇 종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이고 최근에 여기. 뭐 신규 상장한 종목도 오늘도 어떤 종목 신규 상장했는데 한 30% 좀 하락한 상태에서 끝이 네. 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지금 첫 번째 종목은 SOS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올 6월 25일 날 신규 상장했던 종목인데 이거 첫날 이 종목 건드셨던 분들은 아마 난리가 나셨을 야, 거예요. 그렇군요. 네, 21,000원짜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아이고야 밑에가 지금 4,975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건들만하다. 지금 정도면은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공모가가 얼마였냐면요. 15,000원대입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공모가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죠. 자, 일단 무조건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 하단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되고 왜? 공모가 일단 시작이 되고 나면 캔들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세도 없고 분석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추세가 좀 한 몇 달 정도 진행하고 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SOS처럼 이렇게 뭐 저점 대비 다음 저점이 조금 올라온다든가 뭐 아니면은 지금 여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아이는 또 여기서도 지금 상당한 매물이 많겠구나. 지금 뭐 7,200원 7,200~300원대에서 거의 한 9,500원대까지는 최근에 사신 분들은 다 이 가격에 고통을 받고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현대힘스라는 종목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 오늘 정도는 기분이 좀 좋았죠. 근데 이 차트도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 29,000원이었습니다. 길게 보면 좀 힘들었네요. 네, 29,000원짜리가 9,500원까지 고통을 주고 지금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냥 보내줘야죠. 어쨌든 이런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공모가 7,300원 대비 7,300원 대비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추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움직이죠. 근데 이 아이도 지금 올 1월 달입니다. 그럼 내년 1월 달이면은 12개월이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겠죠. 그럼 그 물량을 또 정리하려면 어느 정도 주가도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신규 상장에서 아무리 뭐 좋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인기 주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첫날은 제발 내가 트레이더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지 마세요. 대부분 이렇게 지금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된다? 난리가 납니다. 첫날 잘못 만약에 내가 손절 라인 제대로 못 잡거나 손절하는 게 겁나가지고 이거 싫어가지고 짜증나서 매도 못하고 버티다가 이런 경우 많이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여러분들 첫날 같은 경우보다는 공모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3, 6, 12 요게 이제 보호에서 풀리는 날이니까 요거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추세가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온 다음에 그때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모가 확인하고 공모가보다 많이 지금 하회하고 있는 종목들 봐야 되고 보호예수 36, 12개월이 얼만큼 지나가고 있는지도 잘 확인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주민 매니저님,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보호예수 예제가 대체로 3, 6, 12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공모가를 많이 하회하고 있는 종목인데 한 2달 정도 상장한 지 2달 정도 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피해야 되는 거죠? 3개월이 앞두고 있으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면은 네. 오히려 너무 하회하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고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공모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 후에 보호예수 물량이 100만 주 풀린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5,000원이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100만 주를 10,000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팔죠. 5,000원에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전환사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 현 주가가 현재 낮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주가까지 그 가격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수 많은 물론 100%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 그 고가 가격까지 전환가까지라든가 아니면 공모가까지는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공모가 정도로 봐놓고 좀 밑에서 잡아가는 전략도 되게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한 건요. 네.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종목들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 근데 뭐 공모가는 하회하고 있어. 뭐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종 무관, 업황 무관, 섹터 무관, 다 무관. 종목으로 바로 듣고 싶어요. 종목으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신규 상장할 당시에
보면은 77,700원이었고 77,7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2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지금 최저점이 2만 원, 2만 500원 그 뒤로 조금씩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고 여기를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하는데 이 윗꼬리는요. 고점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상당히 나쁜 안 좋은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보면 거의 77,000원짜리가 지금 2만 원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엔젤 로보틱스 로봇이니까 뭐 머스크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건드려 줄라나 라는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겁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지금 예.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엔젤 로보틱스가 그래도 가장 눈에 딱 띄고 로보틱스 최근에 로봇주들 조금씩 움직이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일석이조 금상첨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IPO 쪽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 해서 봤더니 조선일 매니저님은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민성 매니저한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이랑 단점 좀 이제 애매한 기준이 있는데, 이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상장하고 보유수가 안 풀려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20%대 유통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장점으로 치면은 적은 물량으로도 좀 강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안 좋게 생각을 하면 적은 물량으로도 이제 하락이 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상장을 하고 나서도 6개월 이상은 좀 차트를 만들어 놔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조선 관련돼서 이제 한국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좋은 흐름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한 상승 상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유통 물량이 적다 보니까 한번 끌어올릴 때는 좀 힘있게 쭉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는 아직까지 좀 더 이게 재료성이 좀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목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앞서서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리드 위즈 종목이 최근 들어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ESS 관련된 산업도 꾸준하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공모가 이하로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이상은 안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통 물량이 한 20%대 정도로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ESS 관련된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호재성 이슈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아까 봤었던 현대힘스처럼 좀 힘있게 올라가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이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아직까지는 홀딩해도 된다는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힘스와 그리드 위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이점에서 종목까지 모두 정리를 마쳐봤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호재가 많다고 한 김민성 매니저입니다. 어떤 호재를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전략을 잡아야 될지 김민성 매니저님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다양한 호재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다양한 호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시장에 대한 반등 트리거 역할을 어떤 걸 기대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 가지 호재, 남들이 못 보는 호재들도 호재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미리 호재들 체크하시고 전략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우선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 조선일 검색하시면은 아침부터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수요일 날은 무료 상한가가 3개 나왔고요. 어제는 그 종목 중에서 연속해서 한 종목이 VI 또 걸렸고 오늘은 또 알테오젠 추천.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안 끝났다고 그러는데 언제 가냐라고 해서 맨날 하소연을 하셨는데 알테오젠 오늘 딱 찍어드렸죠. 급등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제가 보니까 현재 2년 뒤에 아마 한 2조 정도 매출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셀트리온이 지금 2조 찍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가격보다 2배 이상은 최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테오는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오시고요. 그리고 매주 장 끝나고 3시 30분부터 공개 방송을 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하는데 매주 이제 금 이렇게 2번 하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올려드렸으니까 주말에 유튜브에서 조선일 검색하셔서 오늘 올려드렸던 정보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조목도 나오니까 주말을 이용하셔서 녹화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테오진 끝나지 않았다.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박주현 매니저님의 밴드에 들어가서 이 공모주도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리스크가 적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디서 정보 얻을 수 있나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영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이 공모주에 관련된 신규 상장하는 종목 이후에 차트 흐름들을 한 번씩 전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저도 조 매니저님만큼 상한가는 못 보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최근에 RFHIC 등 지금 빨간 등대 종목이 괜찮게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좋은 수익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